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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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원 쌤, 저희가 네. 월요일에 네. 그 노무 자격증 따는 거를 이제 다뤘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뭐 갓 수습하고 있는 새내기 노무사를 만나는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네네. 진원 쌤도 그걸 다 네. 통과하신 게 맞는 거죠? 워낙 약간 겜돌이 네. 이미지가 있어갖고. 네, 그때 했었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때 보니까 뭐 한 2년 정도는 잡고 한다고 네네. 하는데 진원 쌤도 한 2년 걸리셨나요? 그때는 노무사가 지금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좀 짧게 했는데 요즘에는 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짧게 그래서 얼마나 하셨죠? 1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와. 했던. 1년, 네. 그럼 한 1년 2개월 정도는 게임과 단절하고. 그때 또 게임은 했죠. 그래요? 오, 네, 천재 아닌가요? 약간? 네, 그때는 이제 천재? 제가 이제 저번에 게임 말씀드리면서 막 노는 것도 열심히 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시간씩 PC방 항상 갔어서. 아, 근데 그런 그때 식으로 저는 스트레스 게임이 약간 그 게임도 즐기는데 게임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막 몸이 개운해져요. 이게. 네. 그래서 그때 또 진정한 겜돌이네요. 스트레스 푸는 그 아.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죠. 그렇구나. 그거 뭐 본인이 잘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어제도 했는데 뭐 그래서 오늘 좀 개운해 보일 때. 어쩐지 유난히 피부가 뽀얗시네요. 감사합니다. 컨디션 좋을 때 빨리 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알겠습니다. 이 기분으로 자, 해서. 그럼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 경각심을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정부의 관계자분들 또는 인사팀 분들에게 계속 이제 압박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드릴 주제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채용 비리 또는 사후에 이런 이제 방지 대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5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제 취업 이제 청탁에 대한 것들 목격을 해봤냐 이런 이제 실제 통계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충격적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채용 비리에 관한 거는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안건을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약 500여 명의 사내 특혜 채용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인사청탁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지인이 25%로 가장 많았고요. 직장 상사가 17%, 직장 동료의 지인이 14%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지인 등이 42%였고요. 조카 등 일가 친척이 23%, 자녀는 19%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청탁의 형태로는 면접 특혜 부탁이 26%, 이와 함께 회유 협박이 18%였습니다. 또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 대접 등 접대가 32%, 또 금전과 선물 등 금품이 25%로 집계되는 등 각각 높은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 부문은 신입 채용이었습니다. 신입 수시 채용이 32%로 집계가 되고 또 신입 공개 채용이 18% 응답률이었는데요. 이를 합쳐서 4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는 경력 채용이 29%, 인턴은 15%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내 특혜 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하면서 구체적으로 청탁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또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청탁 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는 면접 시 편의를 봐줌이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공고 삭제, 채용 요건 변경, 최종 면접 뒤에도 합격자 발표를 안 함, 모집 기한 연장 등의 순으로 청탁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낙하산 꽂아줌, 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 특채 모집 신설 등의 기타 답변 또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취준생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채용 비리가 만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아직까지 만연한 채용 비리,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연고나 인맥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인사청탁 이런 게 채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사실 저도 인사팀을 계속 있어봤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게 지금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78%의 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22%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22% 분들도 보통 아마 임원분 정도 되는 분 같고 제 생각엔 거진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누가 이제 위에서 사실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78% 중에 영향을 미친 78% 중에 지금 54%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채용 확정까지 된 게 지금 절반 이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용 청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뽑힌다는 게 절반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취업준비생들 또는 저희가 아는 수치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네.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네. 2명 중에 1명은 그냥 꽂힌다고 보는 거잖아요, 말도 안 사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수치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통계가 아닐 수 없겠네요. 네, 이렇게 뭐 인사청탁이 네. 실제로도 채용 과정에 엄청난 영향, 저희가 네.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취준생들이 네. 받는 피해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공기업 연수 조사로 인해서 사실 이번에 피해를 받는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수도 한 100여 명 이상이 충분히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100여 명은 그냥 드러난 숫자에 불과하고 아직 네. 드러나지 않은 사기업은 조사조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죠. KT야말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때문에 지금 드러난 거지 다른 기업들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인생이 사실 짧잖아요. 어쨌든 취업준비생들 계속 공백기 늘어나고 이런 거는 피해를 말로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네. 네, 정말 취준생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스펙 쌓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거를 경험하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열받고 네. 힘이 취업하기 빠지고. 싫을 것 같아요. 네. 취준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그래도 공채도 지금 없어지고 수시로 하다 보면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도 아까 전처럼 계속 공고가 나고 하면 정말 이제 한두 명 정도밖에 TU가 없을 건데 한두 명 중에 정말 연고가 없는 취업준비생이 붙을 확률이 어떻게 얼마나 될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가까이 있어 보면서 느낀 점들은 이런 취준이 방송들이 계속 되게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의 연대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취업준비생의 기간은 사실은 지금은 되게 길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1, 2년 내에 합격하고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럼 직장인으로 가는 거예요. 취업준비생들끼리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뭔가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정말 소중한 것 같고 실제 이 방송을 보고 오는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그저께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되게 괜찮은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어요. 이직 네. 준비를 하는데 이직 준비를 왜 하는지 물어봤더니 내부적으로 욕설도 되게 심하고 괜찮은 공공기관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로 하긴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욕설도 심하고 진짜 그 위에 이제 국장이 까딱하면은 바로 그냥 채용이 돼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온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이제 취업준비생의 연대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악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곳에서 계속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의식이 되게 많이 요즘 드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뭐 같이 일하는 회사에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누구는 그냥 이렇게 쓱 들어와서 네. 회사를 취미처럼 다니면은 그쵸. 진짜 일하는 그 분위기도 안 네. 좋고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KT의 채용 네. 비리 말씀하셔서 뭐 어떤 김성태 의원에 따른 그쵸. 인적성 시험에서 적성 시험은 아예 네. 보지도 않고 인성도 심지어 떨어졌거든요. 최악이죠, 최악. 네. 아주 그 끝났어요. 인성 시험도 떨어졌는데 인성이 그러니까요. 최악이라고 인성이 최악. 인성이 최악이다. 이런 사태는 최악이다. 네. 열받습니다. 네. 이 사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수사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사태 외에도 8건이 더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8건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그래서 충분히 더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참 되게 제가 봐도 씁쓸한 게 KT가 뭐 하냐면 스타 오디션이라고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단 네네. 말이죠. 블라인드 채용 경쟁률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써서 정말 밤새 가지고 잘 해도 붙는 확률이 정말 없어요. 그 스타 오디션은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경쟁률이 심한데 뒤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는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훨씬 더 이제 공정성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KT도 옛날에 공공기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 강화된 곳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전반의 공정성이 지금 무너지는 거가 아니냐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송 쌤의 말대로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많을 것 같고 저희 방송 보고 혹시 보고 계신다면 경각심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살펴보긴 네. 했지만 실제 직장인들은 반응이 좀 갈린다고 해요. 그렇죠. 직장인들의 이제 조사를 보면은 이 채용 비리 또는 채용 청탁이 필요하냐 또는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59%는 있을 수 없다라는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8% 정도는 이 채용 청탁이 필요하다면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어요. 해도 된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네. 좀 씁쓸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상황에서 낙하산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경영 2세, 4세, 3세 사실은 따져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낙하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도덕성하고 연계를 짓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 들어가 보면 이 채용 비리, 채용 청탁 외에도 정말 이제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 어떻게 보면 좀 면역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 채용 비리는 이제 문제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켜야 될 공정성으로 드러난 것뿐인데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다룰 부분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비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네. 하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게 근절될 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부 추천제라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또 어느 정도 내부적인 합리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맞고 또 이 직무를 잘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줬으면 더 훨씬 더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논리가 형성이 됐었는데 뭐 이제는 공정성이 워낙 중요해지고 취업이 정말 어렵고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활 적폐 수준으로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업준비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계속 이제 변화를 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는 취업준비생들의 권리 향상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토론형으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취업준비생들 또는 직장인의 대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사측 입장 제가 한번 맞짱 떠보려고 해요. 네. 맞짱 예고를. 네. 왜냐면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제가 반박을 좀 제대로 하려고요. 아, 다음 와. 주에 기대를 좀 해주시면 제가 싸울 준비하고 오시겠어요? 네, 제가 칼 갈고 좀 와. 한번 전날 게임을 네. 좀 많이 하고 오세요. 네, 컨디션 최대로 끌어올리고. 분노를 최대한 해가지고요. 제가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잘 하실 걸로 네,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진원 쌤의 네. 촌철살인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국가에서 지금 NCS 왜 나왔냐면 국가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우리는 내부 추천을 한다라고 공지를 하면 좋은데 앞에서는 공정 채용, 블라인드 채용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는 정말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자꾸 이렇게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딱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공정한 채용할 거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공공기관의 친인척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공지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구체화해서 정말 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노무사님,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